요즘은 날씨 예보가 특별하다. We'll see highs in the upper 80s. 랩 통령에 쩌는 기상예보, 생머리 미녀 기상 캐스터, 헐, 얼굴과 팔밖에 없는 캐스터 등 우와 신기해. 채널A 기상 캐스터는 이뻐. 멋진 날씨 예보로 사랑을 받았던 남자 캐스터가 있다고?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 그는 누구인가? 기상청 예보관 기상청 대변인 출신의 김승배는 모 종편 채널의 기상 전문위원을 지냈다. 날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결과보단 왜 그런지 조곤조곤 설명하는 스타일로 사랑받았다. 아, 익숙해. 대한민국의 날씨를 책임졌던 이 남자, 왜 맨날 날씨 예보는 안 맞는 거야? 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국민들에게 다가온 날씨의 왕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을 만나보자. 네,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작년 이맘때, 네. 뭐, 공중파, 지상파든, 네. 네, 케이블이든, 뭐, 라디오든, 뭐, 모든 곳에서 우리 지금 이맘때 날리고 계실 때죠, 지금. 이제 작년을 돌아보면 3월 달에 네. 일본에서 방사능이 오냐 안 오냐로 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죠. 네. 또 7월 달에 그 우면산 그 폭우로 산사태 났고. 네. 하여튼 매년 그 계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네. 기상청에 계실 때 휴가도 못 갔죠, 이때. 아, 예. 한여름에는 오히려 더 바쁜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 네. 이제 가급적 피하는 거죠. 네. 그렇게 막 너무 바쁘셔서 그만두신 겁니까? 왜 그만두셨습니까? 그러니까 날씨를 숙명적으로 이제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전문가를 활용해서 네. 날씨 방송을 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쪽이 있어서, 네. 제가 나온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종편사로 옮기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깜짝 놀란 건 거기서 이제 제가 리포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기상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면에서는 아주 좋았고, 그런데 적극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움직인 거죠. 네. 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공무원 국장 자리를 그만두시고 국장 하시다가 부의사관이시죠. 네. 부의사관 하시고 그 자리를 그만두시다가 이렇게 민간에 나오면 지금 와서는 좀 인생 바둑 복귀를 한다면 좀 돌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네. 그 변곡점이 있겠죠. 네. 그런 어떤 변곡점의 흐름 속에서 네. 제가 휩싸였다고 봅니다. 네. 뭐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아, 후회는 없습니까? 근데 왜 또 방송국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김동완 그 전 캐스터, 네. 기상 캐스터처럼 그렇게 잘 이제 나가시는 걸로 알았는데 왜 또 그만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날씨 방송의 환경이 예. 아직은 전문가보다는 역시 외모, 아름다운 네. 걸 추구하는 시청자의 어떤 환경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네. 아니, 그럼, 그 전에는 뭐 갑자기 뭐 얼굴이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뭐 또 예뻐지시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전에 기상청에 계실 때도 인기는 짱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방송국에. 날씨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네. 잘 집어서 설명을 해줬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머릿속에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저랑 과거에 이렇게 대담할 때도 뭐 어떤 상황에서도 네. 다 이게 돼가지고요. 네. 예. 오늘 또 우리 지금 국민들에게. 사전 지금- 질의 없이 그냥. 네, 오늘도 뭐 그런 거 네, 없죠. 네. 네. 기상청이 그 민간 기상업체 예보에 제동을 걸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상청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정확한 국민들에게 예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데이터가 없이 이쪽 저쪽 민간 기상업체에서 예보를 한다는 게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기상청이, 그러니까 전매청이 어떤 그런 사업을 독점했지 않습니까? 네. 기상청이 날씨 예보 사업을 독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양한 기상 정보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기상청이라는 국가기관이 그러한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이제 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예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선진국형으로 이제 가는 상태죠. 기상청이 무슨 민간 예보 사업을 못하게 하고 절대 이런 건 없고 오히려 그걸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근데 이제 민간 예보 사업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은 좁아서 많은 투자와
어떤 고급 두뇌 인력이 아직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상청과의 어떤 뭐 경쟁 이런 건 아니고 상호 보안 체제인데 그러니까 기상청은 경찰이고 민간예보사업자는 이제 그 보안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역할 분담이 이제 점점 돼 간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기상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정보들 있잖아요. 네. 기상 정보. 이런 네. 것들을 민간업체가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상청의 국가기관이 생산하는 엄청난 정보를 민간 기상 회사에 등록된 회사에게 줘야죠. 주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지금 현재 네, 저렴하게 그렇습니다. 주고 네, 있습니까? 네. 예. 날씨 예보관하고 기상 그 캐스터하고는 전혀 다른 직업이 이 두 개를 근데 같이 한다는 게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는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데 예보관이라고 하는 예보를 생산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방송에서 전달해주는 뉴스캐스터, 스포츠캐스터처럼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걸 이제 기상캐스터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보관과 기상캐스터가 그냥 한 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마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도가 저를 이제 그 영입해가면서 열릴 뻔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기상캐스터가 기상을 예보하는 수준에서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가 아마 언젠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날씨의 전문가, 이제 대기과학과를 나오셨는데 네네. 날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네. 날씨에 대한 그 예보관의 이해가. 그런 어떤 정확한 과학적 능력,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상캐스트의 능력, 네,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라든가 이거 전달력. 두 개를 다 갖추셨는데 네. 뭐 요즘에 기상캐스트들은 그러니까 예쁘고 날씬한 기상캐스터한테 밀렸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런 시대의 어떤 첫 걸음을 내딛는데, 뭐, 네. 전 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풍토. 네. 기상캐스터가 어느 날부터 이제 네네. 예쁜 여성들이 네네. 나오고, 네. 뭐 날씬한 네. 여성들이 나오면서 이 풍토가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요, 어떤 방송에 기상캐스터가 최고 좋더라, 네, 네. 뭐 최고 예쁘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네. 바람직하진 않죠. 예. 저희 같은 기상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어느 캐스터가 어떤 옷을 입었다. 네. 기상 정보에 관심보다는 외모와 의상과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어떤 그 관련되는 게 과학 정보인 기상 정보의 전달 어떤 왜곡될 수가 있죠. 과거에는 김동완 캐스터나 또 지금 현재 청장하고 있는 조석준 캐스터 같은 전문가들이 방송을 했었을 때와 최근 들어서의 어떤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때는 많이 그 과학 기상 정보에 대한 어떤 대중화 네. 또는 그 쉽게 설명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막 러닝 하나 입고 네. 막 하고요. 네. 몸은 없고 얼굴하고 팔만 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어떤 방송인지 제가 CNN인 잘 모르겠는데 허리둘레가 한 네. 1,500배 되는 아주머니 막 가면서 네. 앵커랑 막 농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날씨 네. 하는데 데이트 할 거냐? 네, 네. 오늘 데이트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막 네.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 좀 그런 기상캐스터들 사실 그런 걸 좀 말했는데. 그러니까요. 채널A가 외모에 중요하지 않고. 채널A가 네. 한번 그런 걸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ABC 그 워싱턴 지부의 기상캐스터 밥 라이언이라는 분이 네. 70 한 중반쯤 됐는데 네. 하얀 용어를 가지고 캐스팅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날씨 반경의 방송의 환경이 이제 우선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런 예보적인 예보관의 네, 네, 어떤 네. 지식과 이런 것 전문성과 전문성과 방송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방송인으로서의 네. 전문가. 그게 진정한 웨더캐스터라고 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이제 미모 위주로 네, 네. 간다. 이런 건 좀 네. 잘못됐다는 네. 고쳐야 되죠. 자,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반도가 이상기후 올해 너무 더웠어요. 저 진짜 웬만하면은 네. 전기값 때문에 에어컨 안 끼는데 네.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전기값. 그 정도로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에어컨 없는 사람 에어컨 네. 불티나게 이번에 네. 팔렸죠. 이상 기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네.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됩니까? 우리나라 이제 열대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열대화 아열대로 된다고는 건 뭐 명백한 증거들이 기온을 보면 명백합니까? 기온 뭐 우리나라 남해안까지는 아열대 기준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이미 충족을 시켰거든요. 네. 과거부터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한 이후 매년 날씨라고 하는 건 늘 변해왔습니다. 네. 기후는 변하죠. 네. 우리가 잉카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보면 지금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문명들이 있을 때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 문명이 있을 때는
아니었다. 마야 문명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다 아니었다. 그런 걸 지었, 그런 분명히 그때 날씨가 좋았을 굉장한 걸 것같아요. 지었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역시 기후는 변하죠. 네. 우리나라도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온대 기후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아열대화되고 있다는 데는 많은 과학자들이 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농작물의 변화, 생태 변화, 주변의 어떤 잡히는 어종의 변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뚜렷이 변해가고 있고 또 그런 기후 변화 자체가 최근 3년간 겨울에는 매우 추웠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여름에는 또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측 불허의 날씨를 그 주식 시장을 널뛰기 장세라고 말하지 네. 않습니까? 네. 날씨가 지금 널뛰기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동태가 먹고 싶습니다. 아까 네. 그 어종. 네, 변화. 어종이 바뀐다는 네네. 얘기니까 지금 동태가 사라져 버렸죠.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 동태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동해가 바닷물이 지구 온난화. 결국은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바닷물도 따뜻해져서 그런 어떤 한류성 그러니까요. 어종이 잡히지 않는다고 앞으로 이제 합니다. 동태, 명태 이런 게 이제 전설의 단어로 네네. 남을 것 같다는 네. 얘기입니다. 자, 비가 올지 안 올지 기상청보다 노인들이 더 잘한다. 네. 어떻습니까? 노인들 그 뼈가 욱신욱신, 어우, 이거 무릎이 네. 뭐 하다 그러면 네. 내일 비 온다, 네네. 얘야, 이러잖아요, 어르신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그 허실이 상당히 많은 식초 먹으면 뭐 뼈가 물러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식초가 지렁이 몸에 좋죠. 먹으면 뭐 힘 세진다 네. 뭐 이런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 다리가 쑤시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어떤 연골이 안에서 미는 힘, 공기, 기압이 누르는 힘이 팽팽해서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많이 써서 달아서 이제 노쇠해지면 그런 어떤 주변의 기압 변화에 대해서 안과 밖의 기압 차이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분명히 날씨는 기우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런 할머니 무릎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기상청이 쓰는 전국에 한 670군데 깔려있는 기압계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쑤신다 그러면 기압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기압이 떨어지면 저기압이 접근한다는 거고 네. 저기압이 접근하면 날씨가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비가 오죠. 네. 그걸 기상청이라는 과학적인 역할을 하는 거와 1대1 비교한다는 건 식초 먹으면 뼈가 물러진다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상 예보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기압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어떤 진단적인 의미는 있죠. 그걸 예측을 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죠. 네. 비가 오면은 우산이 없습니다. 네. 우산이 없을 때 있어요. 네. 그때 막 뛰는 거하고 네. 걷는 거랑 네. 비 어떤 게 더 많이 맞습니까? 맞는 양. 만약 뛰어가면 맞는 양, 1분 이내에 도착하면 1분 동안 맞겠죠. 네. 걸어가면 3분 걸릴 거 아닙니까? 아. 3분 동안 맞으니까 네. 그 순간적인 맞는 건 똑같지만 네. 그 지속 시간 때문에 아, 걷는 게 적게 시간, 맞겠죠. 우리가 뛰는 게 적게 맞겠죠. 뛰는 게 그렇지, 뛰는 게 빨리 뛰는. 가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강수 지속 시간이 길면 네. 그만큼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게 그 지속 시간이 비가 네. 하늘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30분 뛴다 그러면 30분 1시간 걷는 거나 30분 그러니까 뛰는 거랑 30분 똑같네. 뛰는 거와 30분 걷는 거는 뭐 똑같죠. 같은 시간에 네. 노출이 됐으니까요. 예. 기상청 체육대회 비 온 거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 90년대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기상청 체육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네. 프랭카드도 붙이고 네. 가을 되면 공무원들 다 하거든요. 네. 그때 한번 10월달 그 맑은 하늘에 오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는데 그걸 두고 기상청 체육행사 비 온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네, 어쩌다 한번. 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그 외국인들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처럼, 네. 오늘 채널에서 한번 기상 한번 해주세요. 날씨를요? 예, 지금. 지금요? 저기, 예. 그냥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거 없습니다. 생방송으로, 네, 그쪽으로 가시면, 예, 거기 조심하시고요. 예, 예. 자, 네, 어디를 봐야 되나? 예, 여기요? 네. 제가 옷을 벗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자, 큐 주세요. 네. 큐! 네. 자, 이거 지금 현재 거죠? 네네, 예, 큐입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내린 서울의 강수량은 124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도봉구나 북쪽은 더 많이 내린 반면에 서쪽은
은평구 같은 쪽은 39mm. 그러니까 같은 서울이라도 이렇게 강수량 편차가 큰 강수 특징을 보인 게 이번 강수의 특징이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레이더 모습입니다. 지금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비가 강하게 오는 지역인데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방에 시간당 한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중부지방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있지만 서울, 경기 등에서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3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까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정도 비 오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중심을 고기압과 대륙 쪽의 중심을 둔 대륙 고기압의 사이에 우리나라가 놓이면서 비구름이 띠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밤과 내일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중부지방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에 내일 아침 21도면 이제 제법 선선해졌죠. 낮 기온도 26도니까 그다지 30도 넘지 않은 기온상으로는 무덥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예, 아니, 그 뭐 즉흥적으로 해도 잘하십니다. 예. 그 같은 일기도를 보는 거니까. 같은 일기도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오시니까. 옛날 김동완 씨라는 그 전설적인 기상캐스터가 한 그런 역할들이 네.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 날씨를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본인이 쌓은 지식이 많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날씨 방송도 이제 그러한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내 기상 예측 그 수준이랄까요? 네. 정확도. 네. 이거는 또 세계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똑같은 그 올림픽처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없지만 오늘과 내일 날씨 예측 정확도가 우리나라가 한 90% 또는 91%거든요. 네. 10번 중에 9번은 맞고 한 번 틀린다는 얘기인데 이 한 번에 국민들이 그냥 뇌 속에 아주 그 철천지 한이 맺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번을 우리 군대 있을 때도 후배병한테, 예, 후임병한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못해도 아주 나쁜 이야기 많이 듣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한계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기예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예측의 불확실성이죠. 일기예보의 대상이 지상에서부터 상층 한 10km까지 전 지구를 둘러싸여 있는 공기거든요. 네. 눈에 보이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는 대륙의 끝에 붙어 있고 동쪽으로는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대륙 공기와 바다 공기가 항상 부딪히는 곳이고 오늘 밤 내일도 지금 대륙 공기와 바다 위의 공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집중호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직업병 같은 거 없으십니까? 기상청은 그 밤에 어떤 야근을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네. 일기예보를 해야 되니까요. 네. 항상 날씨의 변화를 감시해야 되는 쪽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또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그 어떤 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네. 잠을 어떤 대기 상태가 아니라 항상 자료를 보면서 수많은 자료를 보면서 많은 그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병이라 한다면 어떤 생명에 좀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어떤데 이 문제는 어떻게 참 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네. 기상청에 계실 때 어떤 날이 제일 좋습니까? 봄, 여름, 가을. 예보하기에, 네, 예보하기에 한 10월 달 정도 되면 네. 오늘 내일 모레가 맑음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 예보관들은 아주 행복한 날이죠. 그날은 쉽니까? 사실은 요즘의 예보관들은 아주 그냥 예간장 녹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기상청도 떠나셨고, 네. 이제 뭐 공무원 다시 정식적으로 복귀하긴 다 틀렸고요. 네. 그죠? 네. 자, 이제 방송국도 그만두셨고, 네. 자, 이제 뭐 먹고 사실 겁니까? 개인적인 이제 네. 질문인데 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아까 네. 얘기한 외모 위주의 그런 날씨 방송이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다시 또 그 학부에 가서 기상을 공부하기에는 4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래서 기상캐스터가 예보를 내는 수준은 아니지만 예보관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지식을 하는 그런 어떤 기상 아카데미라는 거나 네. 그런 어떤 교육 기관을 좀 그런 한번
분야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후배를 양성하겠다 이런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혹시 또 모 방송국에서 네. 어느 방송국이 될지만 네. 될지 모르지만 네. 또 스카우트 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본 적 지금 말하는 그런 어떤 저 개인이 어떤 한 명이 날씨들을 전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걸 담당하는 방송 전문가들에게 기상 지식을 넣어주는 쪽에 힘쓰는 게 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도 바뀌는데 네. 더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작년 이맘때 저랑 이렇게 네. 네, 대담했을 때보다는 지금 몇 달 쉬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많이 죽으셨습니다. 실력이. 그죠? 옛날에 아마 이제 그 아까 네. 말한 지금 우리 박 앵커님 말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마음에 멍이 든 것도 뭐 있겠죠. 네. 네. 근데 너무 기상청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는 거죠. 기상 네. 예측을. 네. 인간이 너무 정확히 하면은 하늘이 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늘이 이렇게 다 하는 우리 건데. 국민들이나 뭐 굉장히 유용하지만 네. 그 거대한 자연의 움직임을 자연의 변화를 인간이 100% 바닷속에서 도대체 왜 해류가 움직일까? 우리 뇌는 왜 어떻게 생겼을까? 네. 이 생명체는 어떻게 이런 유기적인 조직을 가질까? 날씨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완전히 예측하거나 정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건 뭐 봅니다. 지구는 왜 돌까? 근데 도는데 왜 안 어지러울까? 뭐 그런 어떤 네, 그런 거. 이유들은 뭐 밝혀졌지만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라거나 근본적인 것까지는 네. 인간의 한계가 벗어나는 거죠. 네. 마지막 뭐 결론이랄까요? 네.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기예보가 틀린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맞는 때가 더 많거든요. 맞는 때는 이제 가슴에 안 담아두고 틀릴 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씨 변화를 인간이 100%못 맞추지만 모든 인간 생활에 날씨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장사와 심지어 요즘은 김밥 장사까지도 네. 날씨 정보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상 정보를 탓하기보다는 잘 본인과 관련된 데 이용하는 게 기상 정보 활용의 현명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날씨가 중요하죠. 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날씨로 다 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네,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